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드디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드디어 눌림을 준 미국 증시입니다. 설마 어제 왜 떨어지냐고 하시는 양심 없는 분들 혹시 안 계시죠? 건강하고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미국 백악관의 말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러시아의 뒤통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수의 민족 서학개미분들의 3월 순매수 탑10을 소개드리고 S&P 500의 현재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견을 공유드리고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모두 주식 투자로 재미를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투자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투자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어제 나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진전 소식과 반대되는 소식들이 나옴과 동시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2% 하락, 나스닥은 1.2% 하락, S&P 500은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다시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해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반도체 원료 공급망 문제가 우려되며 반도체 섹터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발표로 인해 전날 상승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 PC 산업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은 3.5%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36인데요. 그리고 미국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는 단 0.04입니다. 정말 올해는 살얼음판이 따로 없네요. 금일 공포지수는 53입니다. 한 달 전 공포지수 24대. 그때 우리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나요?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 급등을 보여주더니 굉장히 많은 웅줍 가족분들의 계좌는 양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 영상 첫 부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해 양국가가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러시아가 실제로 키이우에서 철수를 한다고 말하면서 증시가 상승한 영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 믿지 말라고 생각보다 러시아가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보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말씀드렸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하루 만에 러시아는 돈바스 해방을 위해 군대를 재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추가로 5차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애초에 크림 반도는 러시아의 일부이기 때문에 크림 영유권 협상 안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니 중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신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건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체 왜 자꾸 뒤통수를 치는지 진짜 화가 나고 답답해서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두 가지 돈바스 지역을 흡수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얻으려고 할 듯합니다. 이번 고통스러운 3월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3월 서학개미 순매수 탑10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위는 스타트업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최근 1개월 동안 32%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9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한 달 동안 4% 상승을 보여주었고 만약 저점 부근에서 매수했다면 기간 대비 꽤 높은 수익률일 겁니다. 8위는 사실상 세계 1위 종목 SPY입니다. SPY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저도 나중에 제 투자금이 많이 높아지면 일부는 SPY를 담으려고 합니다. 7위부터 정말 왜 우리가 야수의 민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7위는 나스닥 3배 인버스인 SQQQ입니다. 즉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종목에 하락을 베팅하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인데 여기서 또 정말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간 지표로 볼 수 있는 자료인데 3월 16일 키움증권 순매수 순위입니다. 3월 16일은 찐 반등을 보여준 2일차입니다. 찐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한 그 발목 부분에서 키움증권의 순매수 1위는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 SQQQ였고 2위는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 SOXS였습니다. 3위는 혁신 포항 종목들 하락에 베팅하는 FNGD였습니다. 시장 예측을 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건데요. 저 이후 정확히 어제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계좌를 보면서 체감하셨을 겁니다. 2년 만에 최고의 시비를 보냈을 정도니까요. 전날 하락에 베팅하는 저 1, 2, 3위를 매수한 분들은 현재 최소 마이너스 40%를 보고 있을 겁니다. 다들 꼭 이걸 보시고 시장 예측은 불가하며 유튜브 댓글에 하락 예측 댓글에 선동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6일 발목 부분에서 우리의 종목 QLD가 당당히 6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웅죽 가족분들이 열심히 매수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6위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입니다. 역시 여전히 야수의 민족답게 3배 레버리지가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리 최근 2배 레버리지의 인기가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3배의 유혹은 정말 참기 힘들죠. 5위는 나스닥 지수 추종 ETF QQQ입니다. SPY와 사실 세계 1위 종목이라 생각하는 QQQ입니다. 전 투자금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SPY와 마찬가지로 1배와 2배를 섞어서 QQQ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4위는 알파벳, 구글입니다. 생각보다 개별 종목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알파벳, 구글을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3위는 항생차이나 엔터프라이즈 ETF입니다. 2위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입니다. 역시 야수의 민족답게 3배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결국 매수와 매도를 자주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7위엔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가, 그리고 2위엔 나스닥 상승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가 이번 3월에 함께 10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사고팔고 하는 트레이더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순매수 1위는 바로 세계 1위 기업 애플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는 우려에도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안 보인다는 게 놀랍습니다. 솔직히 두 종목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락폭이 커서 공포를 느꼈는지 10위권이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번 3월 급등을 해줄 때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급등이 가장 높았는데 말이죠. 애플은 지금 그 어떤 종목보다 좋은 흐름입니다. 심지어 어제를 제외하고 11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고 벌써 주가는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회복력 대체 무엇인가요? 애플의 저 11일 연속 상승은 정말 봐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에서 S&P 500의 기술적 분석이 있어서 이런 기술적 분석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월이 시작되자마자 깊은 조정이 시작되었고 그 조정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차트 아래를 보시면 1번 RSI가 보일 겁니다. 1월 이후 S&P 500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낮아지지 않는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RSI 상승 다이버전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고 상승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방세기형 패턴 형성을 보시면 조정 구간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동시에 하락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점선 저항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아래 점선인 지지선은 조금 완만한을 보이죠. 이 패턴 역시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저점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하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드디어 S&P 500이 윗 점선인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지점이 초기 매수 신호이자 바닥의 탈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을 보시면 주황색 선인 50일 이평선도 거래량을 수반하며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RSI 다이버전스와 하방세기형 패턴이 형성된 것은 결국 저점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중요 저항선을 연이어 돌파해주며 지수는 최소한 단기 바닥은 탈출했다고 보여지며 단기간에 다시 저 저점을 뚫고 내려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상승 추세는 완전히 견고하진 않지만 단순히 기술적 반등, 쭉 데드캣 바운스로 치부하기엔 강한 상승입니다. 아까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와 나스닥 상승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가 둘 다 순매수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결국 시장 예측을 하며 사고팔고 하는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여전히 굉장히 많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조지 소로스의 명언입니다. 당신이 투자가 재미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 좋은 투자는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 지인들만 봐도 나 이거로 며칠 만에 몇 프로 벌었다, 나 오늘 단타로 10만원 벌었다, 우리는 이번 조정장에 마이너스인데 난 하락에 베팅하는 SQQQ에 넣어서 벌었다 라는 댓글과 주변 지인들의 자랑이 들릴 겁니다. 막 사고팔고 많이 하면서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데 수익을 봤다는 자랑과 인증까지 보여줍니다. 그런 유혹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나도 급등주를 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웅덩이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어떨 땐 몇 달 내내 계좌가 같은 상황도 있기에 지루해 죽겠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선 급등주 단타로 벌었다고 자랑을 하니 10년 장기 투자가 괜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멘탈과 심리까지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주변의 소음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원래 99%의 인증은 자랑만 있습니다. 손실 인증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돈을 잃은 건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단타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자만하면서 단타를 했을 때 수익본 5만원의 자랑은 했지만 손실본 50만원은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랑과 인증은 많지만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에 주식한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이유입니다. 주변의 소음이 더욱 커질 테니까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기존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제로 10년 뒤 내 자산이 늘어났을 때 그때까지 변태처럼 저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이 방법이 평범한 저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 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 배를 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입니다. 어제까지 25일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 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25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 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를 시작했었고 지난주에 41차 매수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관망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이비님의 댓글입니다. 디벨로몽님, 오르나 내리나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이번 하락장을 맞아보니 확 와닿습니다. 계좌의 양전으로 현재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다가오는 하락장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미가 아닌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혹은 더욱 나은 삶을 위해 혹은 경제적 자유가 목표입니다. 재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 최저점 부근에서 하락에 베팅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몇 %일까요? 우리 웅줍 가족분들은 그 같은 기간 투자금을 더욱 불리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정말 못 참으시겠다면 소액으로 직접 단타도 해보고 급등주도 타보고 시장 예측을 통해 하락에도 베팅을 해봐야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락에 베팅해본 적은 없지만 단타, 급등주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내 돈을 불릴 수 없다. 그냥 미국 주식시장 그 자체에 내 투자금을 넣어두고 시장의 주가 흐름이 내 투자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가장 자산을 불리는 확률 높은 방법인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줍 하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는 적금처럼 해야 하고 매도는 지루하겠지만 부동산처럼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